다음 주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뭡니까? 법정지상을 하면서 가등기담보할 거 같이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357페이지 보세요. 계약의 성립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계약의 성립에서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매년 나옵니다. 자, 일단 3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판서 노트는 7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일단은 밑에 내용 다 볼 필요 없고요. 일단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야 된다. 합치. 그 줄 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밑에 2번의 내용이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내용이 일치가 뭡니까? 무슨 합치입니까? 객관적 합치죠. 자, 상대방도 일치해야 됩니다. 주관적 합치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지만이 뭡니까? 계약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합치하고 주관적으로 합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보충학습에 불합이 나오는데, 불합의는 합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럼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착오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착오는 계약은 성립을 했는데 뒤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립은 했는데 뒤에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합의는 성립 자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되고요. 안 나옵니다, 그죠? 잘 안 나오게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죠. 보통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답해준 거,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게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 교차 청약입니다.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5월 1일 날 1억에 팔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답은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았어. 이 언제 받았냐면 5월 10일입니다. 10일 받아서 5월 15일 날 받아서 보내면 요거는 뭡니까? 승낙이에요. 승낙인데 요 받기 전에 9일 날 보내면은 이거 승낙이 아니고 뭐예요? 청약이야. 청약. 그런데 상대방이 동일하고 내용이 동일하면 무슨 청약이란다고? 교차 청약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5월 25일 날 도달했을 때, 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 계약 성립하는데, 자, 533조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 청약. 자, 청약은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일단은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 형합해 놓으시고,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을 한다. 자, 도달을 형합해 놓으시고,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뭐 해야 된다고? 도달입니다. 도달 밑에다가 발송해 놓고 X. 발송 X입니다. 도달입니다. 도달할 때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넘기시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승인이 나오는데 332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성립으로 볼 수 있는,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요약집 사면은 요약집에다가 이름 적죠? 그러면 이거 반품이 돼야 안 돼?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딱 살 때 보니까 이름부터 적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야. 이름 적어보면 다시는 뭐 반품도 안 돼요. 알죠? 이름 적어놨죠? 옆에 적고 밑에 적고 100페이지마다 적고 앞에 뒤에 다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뼈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8페이지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에 72페이지 있죠?
7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갑이 이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이게 무슨 사표입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5월 1일 날 보내는데 6월 1일까지 답을 달라고 한다고요. 승낙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내서 5월 10일 날 받아가지고 얘가 5월 15일 날 보냈어요. 그래서 5월 25일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 계약은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무슨 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계약 승인한다고요. 자, 이게 청약 의사표시고, 자, 이 사람이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 오케이, 하겠다. 이게 뭡니까? 승낙의 의사표시. 자,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 승인하는 게 뭐라고요? 계약이다. 자,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확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함 효율이 발생하죠. 그래서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게 111조의 1항의 문항이고, 발신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자, 발신 후 내가 X부산 1을 팔겠다고 의사표시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이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다. 즉 이거 뭐니까 유효다 이 말이죠. 이다. 자, 이게 111조 2항입니다. 111조 2항에 보면 나와요. 2항에. 자, 이 말입니다. 내가 X부산 1을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 쓰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만든 겁니다, 법조문을. 됐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이 사람은, 자,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도달한 후에는, 청약 의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청약의 구속력. 도달한 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입니다. 요거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유인은 뭐예요? 꼬시는 거지. 네, 유인. 구인 광고. 자, 예를 들면 누구 알바생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명 만나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지.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맞죠? 구인 광고라든지. 자,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분양 광고도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판례고. 그래서 분양 광고는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입니다. 분양 광고. 자, 구인 광고. 열차 시간표도 됩니까? 청약의 유인이다. 열차 시간표도 청약 유인입니다. 자, 그래서 몇 시차 주세요, 몇 시 비행기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점심 먹으러 가면 차림표 있죠, 차림표. 이게 청약 유인이야. 그래서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청약이야. 알죠? 열차 시간표도 뭡니까? 몇 시차 딱 보고, 몇 시차 주세요 하고 카드 내밀잖아요. 이게 청약이야. 그럼 승차표 나오죠? 승낙이야.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뭡니까? 차를 타본 적이 없어 그런 거야. 버스도 타보고 KTX 타보면 알아. 안 타봤죠? 타보면 알아. 그래서 몇 시간표를 딱 보고 몇 시차 주세요 이러면서 카드 예잖아. 이게 청약이야. 승차표 나오죠? 승낙이야. 알겠어요? 뭐 때문에 꼬시켰어? 열차 시간표, 비행기 시간표.
되죠. 이게 뭐예요? 청약의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비교를 해야 될 게, 자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 판매기야. 자판기. 가격표가 붙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청약이야. 네, 이거. 자, 다음, 단순한 상품의 진열은? 상품 그냥 진열했어. 뭐예요? 시장에 가면은 상품 막 진행해놨잖아. 할매들 하면 안 되죠. 할머니들. 맞죠? 할매들 하면 안 되죠. 자, 할머니들이 이제 진행해놨어요. 자, 이건 뭐예요? 유인이지. 흥정이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단순 상품의 진열은 뭡니까? 유인인데, 뭐가 붙어 있으면? 가격표가 붙었어. 이거면은 뭡니까? 청약이야. 롯데마트 가면 가격표 붙어 있죠? 자, 그리고 백화점 가면 가격표 붙어 있죠? 그럼 청약이야, 그거는. 신정시장 가면 뭐예요? 상품 지정만 돼 있잖아. 가격표 안 붙어 있지? 유인이야. 유인. 알겠어요?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6번째. 승낙적격. 적격. 승낙적격이라는 게 뭐냐면, 승낙기간, 저기 전에 정했잖아요. 저기서 승낙기간이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6월 1일 있잖아.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뭡니까?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효율이 발생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내에? 상당한 뭡니까? 기간 내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에 도달한다. 그래서 저기 6월 1일까지 답달했는데 언제 도달했습니까? 여기 5월 25일 도달했죠? 계약서님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승낙 적격까지 했습니다. 자,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이제 특정 불특정이죠. 자, 17번째. 청약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자, 이거 중요하죠. 상대방은 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까? 불특정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다. 분양 광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다. 그래서 나가면은 우리 학원 앞에 가면은 자판기 있잖아요. 아무나 가서 뽑아볼 수 있죠. 불특정 다수 상대로 자판기를 깔아놓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야. 자, 그런데 승낙에 가서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 하든지 말든지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인데 승낙의 상대방은 밝게 말고 물어봤는데 답은 누구한테 줘야 돼? 청약자에 해야 되죠. 반드시 특정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라고요? 특정이야. 특정. 오케이? 예, 특정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착한 승낙은 어떻게 됩니까?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증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증약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야, 너무 비싸다. 9,500만 원 하자. 이렇게 했어. 내용 바꿨지요?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승낙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증약을 본다고요. 그 9,5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청약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얘가 그냥 좀 어렵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그냥 9,500만 원 하자. 이렇게 승낙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1억이 아니고 얼마에 승낙하는 거야? 9,5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변경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통지,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브레스트를 발생한다. 자, 대화자가 아니라 대화자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를 차고 있다. 도달주의를 차고 있다. 자, 그래서 격승발 해야 돼. 격승발. 해야 돼. 여기 드시고. 자, 이게 뭡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성립에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행 계약 성립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판소노트에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 폈어요? 70페이지 펴니까 성립에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행 계약 성립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부 총론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알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계약 성립하면은 이제 효과를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72페이지로 넘기셔가지고, 자, 우리 책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358페이지. 청약에 의의 있어요? 있습니까?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결합해서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줄에 현관패.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청약의 요건에서 1번에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현관패 넣으시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저기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자, 청약의 유인 설명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구인 광고부터 갈로 되어 있는 것부터 쭉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줄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곳에 첨단 원화탄을 조성하여 전문 경영을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겠다.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자, 요거는 옆에다 기본서 72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이거 기망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에 27대 시험 나왔던 거예요. 다수 과장 광고를 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요거는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옆에 가서 판례 보기 첫 번째 판례 있죠? 시험에 나왔던 거야. 분양 광고. 찾았어요? 분양 광고는 청약의 뭐라고? 유인입니다. 유인. 그게 시험에 나왔어.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가서. 자, 3번으로 바로 갑니다. 판례 보기 밑에 가서 이제 상대방은 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까? 세 번째 줄에 불특정이 해도 무방하다 돼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불특정이 하는 게 대표적인 자판기야. 자판기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자, 얼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500원이다, 밀크커피 3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매매하는 거잖아. 이거 판매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신문 광고라든지 자동 판매기, 자판기 말면 되면 자판기가 불특정 다수 상대방 한다. 청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500원 딱 집어갖고 누르잖아. 이게 지금 가격표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청약이지? 이 커피 몰라 500원 딱 집어갖고 누르면 뭐가 떨어져? 승낙해가 뭐 떨어져? 안 먹어봤어요? 한 시간 맞춰볼까 여기 앞에서? 저 자판기는 저게 아니고 우리 그 장인어른 거인데 장인어른 거. 그래서 저 장인어른이 관리합니다. 알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뭐가 합니다. 그래 하고 커피 딱 넣으면은 나도 이제 커피를 저걸 뽑아 먹잖아. 왜? 돈 100원짜리 넣으면서 장인어른이 100원, 200원, 300원 냈는데 500원 넣습니다 이래가지고 넣으래. 마음속으로. 아침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 틀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틀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판기를 제가 사드렸어요. 예, 사드렸고, 이제 그 자판기 2개 있잖아. 사드렸고, 그 자판기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차비에 보태스라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익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수익이 안 좋죠. 옛날에는 저희 보시면 저희 241구면 옆에 보세요. 27대 241구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학원 수강생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예? 그래서 200몇십 명씩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요건 좀 적죠. 다행인 거죠.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뛰어서 앉을 수도 있고. 맞죠? 그때는 진짜 거짓말 말고 아침에 자리 사람 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 장인어른이 아침에 6시 반쯤에 여기 도착하거든요. 그 문을 다 열잖아요. 그럼 앞에 벌써 가방이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그 정도로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쑥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피크를 올렸어요, 피크를.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자판기는 뭡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죠. 그래서 자판기가 뭡니까? 청약인데, 금액이 딱 붙어 있잖아. 청약인데, 불특정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 가서 청약의 효력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한 효력 발생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1번의 별표고 2번의 별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재앙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청약이 도달하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예외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참고사항 보시고. 자, 청약의 실질적 효력입니다. 승낙 적격 나와 있죠. 저기 적혀 있죠? 승낙 적격? 승낙 적격이 뭔데요?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기간이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서 청약의 존속 기간을 두 번째 줄,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 찾았어요? 그럼 6월 1일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게 6월 1일이 뭐예요?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고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8조 1항 한번 보세요. 1항. 승낙 기간을 정한, 자, 주고에 대해. 승낙 기간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잖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아, 승낙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도달해야 된다고. 저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내용을 보내거나 사거나 팔거나 내용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자, 6월 1일 지나서 6월 5일에 도달해 붙단 말이야. 언제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6월 5일에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 승인하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승인하지 않는다 해야지. 왜 그러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라고 돼 있잖아, 법에. 528조, 맞죠? 1항입니다. 2항 한번 볼게요. 승낙의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자, 연착했죠? 기간이 도달한 후에 도달했다고. 기간 후에 도달했어요.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무슨 통지해야 됩니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죽구시고. 그냥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데 지연되고 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 갑니다. 청약자가 전환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자, 죽구시고. 자, 연착했으면 연착이 통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승낙 연착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냐면은 73페이지 있죠? 있어요? 5월 2일날 발송하고 6월 1일까지 답달하고 승낙 기간 정했고요. 50일에 도달했고 15일에 발송해서 5월 25일이 아니고 6월 5일에 도착했다. 사고로 연착했을 때 승연 통지 나와 있어 밑에. 뭐예요? 승낙, 연착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잘 보고 이게 승낙 연착 통지했다. 연착이 됐으니까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근데 연착 통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는 제대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연착 통지 안 했어. 그러면 계약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발시주의니까 승낙이 사표는 발시주의니까 언제 계약 성립합니까? 5월 15일.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15일이죠.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5월 15일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이제 뭡니까? 가벌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케이스로 해가지고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승낙, 사고로 연착했을 때는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계약, 그 기간에 도달한 걸 보잖아요. 그럼 계약 승인하는 거고,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한다는 얘기는 네 연착됐으니까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 승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529조 한번 보세요. 529조 360페이지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 죽구시고,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에 도달해야 된다 했잖아. 아까 528조 했잖아.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밑에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 갑니다. 자, 승낙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청약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뭐예요? 승낙이죠. 자, 세 번째 줄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위에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할 수는 있다 없다? 현관펜 없다. 반드시 청약자에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를 해 놓으셔야 돼. 자, 두 번째 줄. 청약자가 미리 일정 기간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항소 관장의 뜻에 의사표 청약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6월 1일까지 답을 안 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누가? 갑이. 자, 일로 보세요. 갑이 해보고 6월 1일까지 답 안 주면 계약 성립한 걸 본다. 얘가 답을 안 주면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 성립하잖아.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성립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무슨 의사표시 있어야 돼? 청약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에 4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이해하지 않으면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뜻의 청약 의사표시 하였다 하더라도 구속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데 구속된다 하고 시험 나왔다고. 4번 나왔어, 4번. 나중에 기출을 보게 될 거고요. 자, 연착된 승낙은 아까 뭐랬습니까?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했지? 두 번째 줄에 530조 두 번째 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자, 밑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 양거로 3번. 변경한 승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승낙이 있다.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야, 안 된다. 좀 비싸다. 9,500만 하자. 변경했죠? 그럼 그 청약, 1억에 대한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본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뭡니까? 야, 1억 비싸다. 500만 가져가. 9,500만 하자. 이러면 1억에 대한 청약을 만 겁니까? 을이 거절을 하고 9,500만에 대해서 계약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됐고 밑에 가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갑니다. 격승발이죠? 별표 2개 넣으셔야 돼. 양갈로 3번, 양갈로 4번은 별표 2개씩 해놓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뭐랬습니까? 격지자 나오면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승낙이 발신주의죠? 격승발 해놓으셔야 돼. 격지자지, 격자 현관펜. 승낙할 때 승자 현관펜, 발송할 때 발자 현관펜. 왜 그러냐면 시험에 이것도 3번인가 4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3번, 한 1, 2년 동안은 4번 나왔던 건데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죠. 격지자 간의 청약 의사표시는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예요. 청약 나오면 무조건 도달주의. 승은 나오면 격승발이야. 알겠죠? 자, 승낙의 통지는 뭐라고요?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 격승발.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발신주의 돼 있죠? 자, 우리 판서노트에 자, 73페이지에 발신주의 밑에 나와 있지? 자, 옆에다가 기본 판서노트 19페이지 참조. 자,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9페이지. 판서노트 19페이지 피니까 맨 밑에 발신주의 제4무체 승격이죠. 격이 뭔데요?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돼요. 격승발.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몇 페이지? 73페이지 참조 또 이러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 넘기면은 362페이지 가면은 대화자가는 아까 뭐랬어요? 도달주의. 이것도 뭡니까? 외우지 말고 보세요. 대화자는 디귿이잖아. 무슨 주의야? 도달주의. 디귿. 응? 대화자는 도달주의. 근데 시험에 저거 잘 내 안 내? 격승말만 잘 내. 격승말만. 그래서 저거 뭐 외울 필요 없이 격승말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기본 예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네요. 1번 한번 볼게요. 맞나요?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돼서 필요해야 된다. 맞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맞죠? 아파트 분양 광고는 유인입니다. 28일 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교차 청약도 청약이잖아. 청약은 도달 나와야 돼 무조건. 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 사오고 있을 때 교차 청약이야지 양청의 상대방의 도달입니까? 발송입니까? 도달이지. 도달할 때 승립한다 이렇게 되죠. 3번 틀렸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할 때 아까 조건 붙여놨을 때 어떻게 됐어? 그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아까 법정 봤죠? 그 다음에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는 뜻의 청약을 하더라도 구속되지. 그래서 앞에 이 판례들은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끝에 확인하면 돼. 구속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교차 청약은 발송이 아니고 도달. 청약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도달. 승낙 나오면 격승발. 맞죠? 발시주의. 자, 밑에 가서 3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자, 25회 기출문제집이네요. 기출문제네. 1번 불특정 다수 줄거 넣고 청약이죠. 불특정 다수 청약. 오케이. 맞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지. 승낙 반드시 특정이죠. 이건 맞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격승발이잖아. 그럼 승낙은 발송인데 청약은 도달이잖아. 그러면 이거 뭘 지어야 돼? 청약을 없애야지. 그래 맞는 거지.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승낙 기간을 정했다. 그 기간에 받지 못하면 효력이 잃는다고 529조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 줄 것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 볼 수 있다. 변경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이거 우리 판서 노트는요 5페이지예요. 5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거 앞에 다 했던 겁니다. 5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했어요? 이거 했던 거 이제 복습해 봅시다. 복습.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5월 1일 날, 자, 요것도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합시다. 가박을 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 꼽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자, 일단 요 부동산을 1억에 넘기기로 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 꼽고요. 자, 6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할 때부터 이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어. 이미 뭡니까? 소실이 되어 있다. 이미 소실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죠? 자, 일단은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원시적 불능이고 자, 무슨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는데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할 때부터 이미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왜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을 갑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이자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갔어요.
이 신뢰한 이익을, 자, 일단은 뭡니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 목적물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신뢰한 만큼 달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을 배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무슨 불능이어야 되고? 원시적 불능. 적어놔야 됩니다. 불능해야 되고. 적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갑이 채무자예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무사지고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예, 그래서 악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3번, 이 사람은 뭐예요? 믿었는데 과실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 배상한다. 이게 끝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것도 이제 뭡니까?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알죠? 그래서 자, 우리 이게 시험에 나온 게 10년 동안 2번 나왔어요. 2번. 자, 봅시다. 363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별표 하나만 돼 있죠? 하나만 돼 있어요.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535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능일 때 불능의 현관표 딱 해놓고 무슨 불능 적어놔야 돼?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로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게 뭐예요? 신뢰이익 배상한다고요. 줄거리시고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인한 손해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생긴 이익이 뭐야?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항.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알거나, 악이죠? 알 수 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로 가면은 악이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35조에 불능인데 무슨 불능이 되고? 현관펜. 원시 불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채무자지. 자,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채무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535조에 성립 요건이 나오잖아.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고. 채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 무과실일 때. 535조 2항에 선의 무과실일 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이익을 배상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격증 따고 한번 보세요.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 목적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돈을 준비해가 왔는데 임마가 목적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계약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인 때 뭐라 해야 돼, 이거? 원시적 불능이고, 이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내가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니 무슨 이익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신뢰이익 배상 청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요건 딱 보면 돼요.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 됩니다. 타이틀만. 자, 그 다음에 2번. 배상 의무자인데, 이게 채무자입니다. 배상 의무자, 채무자, 갑이.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되고, 넘기시면 돼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그 효과가 무슨 이익 배상해야 됩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밑에 신뢰이익 배상한다. 형 앞에 딱 해놓으시고. 뭐를 넘지 못해 또?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죠?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계약의 교수 단계 부당 파기. 요거는 18회 기출 적으시고. 18회 기출. 한 번 나왔어요. 계약 교수 단계 중에 부당 파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행위 생깁니다. 자, 우리 판소부터 이제 어디로 넘기냐면은, 자,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놨을 건데, 판소대 5페이지에서 74페이지 참조 해놨죠? 적어놔야 돼. 5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74페이지 가면은 5페이지 참조하면 돼. 자, 74페이지 가니까 여기 나오죠. 계약의 교습의 부당 파기. 계약이
교섭하고 있는데 부당 파기하면은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해요. 알겠죠? 불법 행위 성립합니다. 자, 판소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설명했어요. 자,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럼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실내이익을 배상합니다. 실내이익을 배상을 한다. 판소도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격적 법익을 인격적 법익을 해하는 경우는 별도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견적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서 작성 비용은 이런 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실내이익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인데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책에 한번 보시죠. 464페이지입니다. 자, 464페이지 1번 있죠, 1번? 1번 있어? 4번 교섭 단계 중에 부당파기에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갑니다. 계약 교섭의 중단함으로써 교섭을 파기했어. 바로 밑에 끝에 가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된다. 불법행위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요 1번의 내용에서 2번으로 화살표 해놓으시고 그러면 뭡니까? 불법행위 승인한다 안 한다? 세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돼 있죠. 계약 교섭 단계 중에 부당 파기하면은 2번에 불법행위 구성한다 됐어요. 그렇게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내용에서 두 번째 줄 실내익 즉담 있죠. 즉 있어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을 한정할 것이다. 한정된다 할 것이다. 됐어요? 그 줄 끄고 난 다음에 예컨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두 번째 줄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경쟁 입찰 절차에 상승하기 위해서 추천한 제안서, 자, 행간편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포함되지 않는데 18회 기출 문제에 포함된다고 나와서 X 나왔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4번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것만 체크하시고 계약교섭 중간입니다. 계약교섭 파기로 불법행위가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일 침해다. 행간편이시고 인격적 법일 침해하면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되시네. 자, 그래서 여기 1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그 내용 판례 다 정리하면은 다 핵심 다 체크해서 계약 교섭 단계 중에서 뭐합니까? 부당 파기하면은 뭐가 성립하는데?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데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 배상해. 근데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견적서 작성 비용, 제안서 작성 비용은 실내이익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 오케이? 요 판례 한 개를 아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18회 때 얘기 나왔어. 견적서 작성 비용은 실내이익에 포함이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그때 맞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판례를 보지를 못했거든. 그 전에 책에는 아예 없었다니까. 이 판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놨어. 네? 자, 하여튼 우리 시험에는 전혀 안 본 내용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 어디로 가냐면은 위험부담 쪽으로 갑니다. 옆에 바로 옆에 365페이지 위험부담 있죠? 별표 3개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잘 나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 다시 한번 갑시다. 5페이지 판서노트 5페이지 자, 판서노트 5페이지 폈어요? 자, 여기 다시 또 복습합니다. 자, 이제 계약 체결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데 체결한 후에 뒤에 5월 15일에 박스 났다. 무슨 불능이란다? 자, 후발적 불능이랍니다.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왜? 체결할 때는 있었잖아. 뒤에 불능되지만. 자, 이랬을 때, 자, 갑이 뭡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채무자죠.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여부. 갑이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박살이 났어요. 갑이 잘못으로 박살 났다. 그러면 이때 뭡니까?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할 수 없잖아. 그럼 계약을 뭡니까? 해제하고 손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전등기 안 되니까 6월 1일부터는 무슨 불이행이 됩니까? 채무 불이행. 얘가 박살내었단 말이야.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전등기 할 수 없으니까 계약 해제하고 채무 불이행이니까 채무 이행을 할 수 없으니까 계약 해제와 손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의 귀책 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부담입니까? 위험 부담이 되는 거야. 위험 부담. 다 했던 거예요. 자, 위험 부담이 된다. 그러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게 되면은 위험 부담이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서로 자, 이 위험 부담 대표적인 뭐야? 태풍이나 지진으로 박살났어. 그럼 둘 다 잘못이 없죠? 자, 이럴 때는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미 지급한 건 계약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 탈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을 부담하는데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있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537조가 되죠. 이게 537조, 538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원칙이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야. 자, 책에 갑시다. 365페이지에 위험 부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 부담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에 보니까 무슨 불능일 때? 형합편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위험 부담 문제 생기죠. 자, 근데 원시적 불능일 때는 뭘 했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수 됐지. 그 체결돼 있죠. 네, 줄 것이면 되고. 자, 요거는 기본서 30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요 내용 위험 부담하고 계약 체사 과실이면 기본서 30페이지 참조. 요 기본서입니다. 하시고. 자, 이제 넘겨봅니다. 넘겨봐서. 자, 원칙이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자, 보세요. 537조. 쌍무계약의 행간편이시고.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 행간편이시고,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태풍, 지진 적어놓으시고,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나면은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 및 요건에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줄구시면 됩니다.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체크하시고, 또 가면 3번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 불이행 아니죠? 태풍 지진을 박살나면 채무 불이행 아니잖아.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2번에 줄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상대방의 반대 의무도 소멸합니다. 이 말은 줄여서 뭐예요?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이 말이야, 이 말.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다고. 위험 부담되면.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줄에, 또 나면 이번에 세 번째 줄, 따라서 그 다음에 줄 것이네. 계약 관계가 해소되고 이미 지급한 급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거 줄 것이고. 이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행 청구 못하는데 이미 준 게 있잖아. 그거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 돌아가니까 돌려줘야지. 맞죠? 자, 그게 되고. 자, 3번 내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받은 게 있으면은. 자, 1페이지 가서 대상청구권 별표 넣으시고, 수용돼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니은번 있죠? 니은번. 기업번에 두 번째 줄. 자,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내용입니다. 니은번. 자, 그래서 판례 보기의 행간편 이행 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저당을 할 때 했지만 화재 보험금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치잖아. 그 두 번째 판례가 파랗게 된 것도 화재 보험금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대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얼번에 줄 것이고, 대상조건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도 아니다 줄 것이면 돼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예외 가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538조 갑니다. 쌍무계약의 현관편이시고, 상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행사에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나오셔야 돼.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지금 5페이지 펴져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이 갑이 채무자야. 을이 누굽니까? 채권자지. 채권자가 채권자의 무슨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이제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 같은 말입니다. 박살이 났을 때. 자, 누가 박살냈다고 이 목적물을? 채권자 박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등기서를 다 줬어요. 을이 뭡니까?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수령 지체입니다. 서를 다 줬는데 지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살난 경우에는 누가 잘못이 커? 을이 잘못했지? 을이 와가 박살냈다니까? 을이 뭡니까? 내가 등기서를 다 줬는데 지가 안 받아가 등기 안 했어. 이럴 때 갑은 을 보고 얘만 네가 박살내고 네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돈 내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누가요? 채무자가. 누가 박살냈으니까? 채권자가 박살냈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38조 내용이에요. 자, 538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랑 쌍무계약의 상무계약 현관편 해놨죠.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현관편 해놨지. 채권자의 책임 사유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할 수가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 이행할 수 없을 때도 같다. 무슨 지체 현관편? 수령지체. 채권자가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2항.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자,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나왔어요. 줄만 끊으시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넘기시고 돼요. 자, 그래서 의의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2번 바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요 판례 보기는 참고사항 보시고, 동그라미 2번 가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요. 자, 수령지체뿐만 아니라 위에 아까 1번에도 아까 보세요. 책임사 이행할 수 없을 때고 2번에는 수령지체. 요거죠, 요거요. 1번하고 2번이라고. 오케이? 판례 보기 빼보고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채권자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바로 갑니다. 효과. 자, 1번에 줄 것이고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의사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의 반대급부 대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화살을 딱 열으시고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반환해야 되죠? 했었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에 기본 예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는데 1번 문제 맞아요? 자, 첫 번째 줄 것이어야 돼. 후발적 불능입니까? 오시 불능입니까? 후발적이 돼야 되지.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상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길 때는 위험 부담 문제 발생한다. 1번 맞네. 2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일 때만 된다 했죠.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전부 다 쌍무계약, 상무계약 현관판 해라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편무계약일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2번 맞아 틀려? 맞죠? 네, 그래서 편무계약의 경우는 원칙으로 위험 부담 형태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3번은요? 맞네. 당사자 일방이 대상적으로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서 산방에 기적사유 없이 이행이 불응됐다. 그럼 둘 다 잘못이 없지.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해야 된다고 했잖아. 계약금이 있거나 준동이 있으면 반환해야 된다고 했잖아. 4번이 답입니다. 22회 때도 기출됐던 지문이고 27회 때도 기출됐던 지문이고 30회 때도 기출지문입니다. 그 4번 지문이 언제 나왔다고? 22, 27, 30회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됐어 그때. 자, 그 다음에 5번. 민법은 채무자 비용 부담주의가 원칙이죠? 맞아요?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동시간병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